여러분이 갤럭시 폰을 한 대 살 때마다 그 가격의 일부는 조용히 태평양을 건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죠. 요즘 쇼폼에서 한 장면이 밈처럼 돌아다니듯 돈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20회 넘게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는지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매년 미국의 한 회사에 내는 돈이 대략 12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 내내 TV와 냉장고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많을 때도 있는 규모죠. 더 기묘한 건 그 돈을 내면서도 삼성은 오랫동안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20년 동안요. 이유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든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의 원천은 칩이 아니라 특허였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두뇌 같은 칩이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AP라고 부르죠. 이 두뇌가 좋으면 게임이 매끈하고 사진이 또렷하고 영상도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뇌가 부족하면 폰이 뜨거워지고 앱이 버벅이고 배터리는 점심 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두뇌를 가장 잘 만든다고 평가받는 쪽이 미국의 퀄컴입니다. 스냅드래곤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삼성도 자체 두뇌를 만듭니다. 엑시노스죠. 문제는 엑시노스가 오랫동안 스냅드래곤에 밀렸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퀄컴 칩을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퀄컴이 무서운 건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통신의 핵심 길목을 특허로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면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기술의 큰 덩어리를 퀄컴이 오래 움켜쥐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CDM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분야 특허의 90%가 퀄컴 소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세상 어떤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퀄컴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치킨집을 차렸다고 치죠. 튀김은 바삭하고 양념은 완벽합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가게 앞 도로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네 가게에 오려면 내 도로를 지나야 하니까 매출의 일부를 내라고요. 억울하죠. 치킨을 튀긴 건 나인데 왜 도로 주인에게 돈을 내야 하냐고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길 하나뿐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내게 됩니다. 삼성이 올해 그 상황이었습니다. 퀄컴은 칩을 팔면서 특허료까지 겹쳐받았습니다. 칩값은 칩값대로, 특허 사용료는 특허 사용료대로 이중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20회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016년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죠. 특허로 갑질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퀄컴은 소송으로 버텼고 그 싸움은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찍어준 셈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차갑습니다. 삼성 스스로 대안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퀄컴의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너희는 제대로 된 칩을 못 만들잖아. 결국 다시 나에게 올 수밖에 없잖아. 더 잔인한 건 그 말이 한동안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엑시노스가 아예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때 잘 나가던 순간도 있었어요. 2015년 무렵엔 오히려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발열 문제로 흔들렸고 삼성은 그 틈에 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2022년에 터집니다. 갤럭시 S22, 여기에 들어간 엑시노스 2200이 발열과 성능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폭발시켰습니다. 게임을 조금만 돌려도 뜨거워지는 건 기본이었고 삼성은 그 열을 감추기 위해 GOS라는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의혹에 휘말립니다. 이름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 그런데 소비자들이 체감한 실체는 달랐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성능을 일부러 낮춰버린다는 인식이 퍼졌죠. 여기서 문제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100만 원이 넘는 폰을 샀습니다. 최고 성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체감 성능이 반토막처럼 느껴집니다. 성능 측정. 그러니까 벤치마크에선 100점이 나오게 만들고 실사용에선 몰래 50점처럼 깎아버린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단순한 발열이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태는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고 긱벤치라는 성능 측정 플랫폼에서는 삼성폰이 퇴출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세계 상위권 스마트폰 회사가 벤치마크에서 쫓겨나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그때부터 커뮤니티에 찍힌 문장이 있습니다. 엑시노스 들어간 모델은 피한다. 더 거칠게는 엑시노스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치명적입니다. 엑시노스가 무너질수록 삼성은 퀄컴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퀄컴이 내년에 칩 가격 올릴게요 라고 말하면 삼성은 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스냅드래곤 가격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최대 30%씩 올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가격이 하나에 $190,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 수준입니다. 칩 하나가요. 비교를 하면 더 차갑습니다. 삼성은 엑시노스를 직접 만들면 원가가 대략 $30,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차이가 6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갤럭시 S 시리즈를 1년에 3천만 대 판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만으로 돈이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고 협상력입니다. 그런데 2022년 고스 사태 이후 삼성은 조용히 방향을 꺾습니다. 의외의 선택이었죠. 갤럭시 S23에 엑시노스를 빼고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항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개발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립니다. 내부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죠. 이번에도 못 만들면 끝이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다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25에서 다시 도전합니다. 엑시노스 2500. 이번에는 따라잡겠다는 각오였지만 또 다른 벽이 등장합니다. 수율입니다. 수율은 공장에서 칩을 찍어낼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정상품의 비율입니다. 붕어빵 틀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10개를 찍었는데 제대로 된 게 3개뿐이면 장사가 성립하지 않죠. 반도체도 같습니다. 웨이퍼 위에 칩을 수백 개 찍어도 정상 작동하는 비율이 낮으면 물량을 못 맞춥니다. 엑시노스 2500은 수율이 발목을 잡았고 갤럭시 S25에 넣을 만큼 물량을 뽑지 못합니다. 결국 또 전량 스냅드래곤. 그 과정에서 삼성은 급하게 추가 주문을 넣으며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억 원 수준을 더 써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이 팔수록 퀄컴 배만 불리는 구조가 계속된 겁니다. 2023년의 상처, 2025년의 좌절, 2번 연속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접습니다. 수조 원을 태우고 소비자에게 욕을 먹고 업계에서 비웃음을 샀다면 멈출만도 하죠. 그런데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퀄컴의 을로 살아야 하니까요. 매년 12조 원씩 끝없이. 그래서 세 번째 카드가 나옵니다. 엑시노스 2600. 이 칩이 이전과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세졌다가 아닙니다. 만드는 방식부터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최초 2나노, GAA 공정.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누설 전류를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반도체 칩은 아주 작은 전기 스위치들의 집합입니다. 전기가 흐를 때는 확 흘러야 하고 멈출 때는 딱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전기가 옆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그 새는 전기가 누설 전류고 발열의 주범이 됩니다. 엑시노스가 오랫동안 뜨거웠던 근본 원인을 여기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기존 방식은 세 방향만 막다 보니 한쪽에서 새는 틈이 생겼다고 설명하곤 하죠. GAA는 그 통로를 사방으로 감싸 전기가 셀 틈을 줄이는 구조로 이야기됩니다. 전기가 덜 새면 열이 줄고 같은 전력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 냉각 장치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구리로 만든 히트패스 블록을 칩에 직접 붙이는 방식. GAA로 누설을 막고 남은 열은 구리가 빠르게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이중 방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방식으로 열 저항을 16% 줄이고 칩 온도를 평균 30% 낮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발열이라는 오래된 저주를 이번엔 정면으로 잡겠다는 선언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요? 여기서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2022년에 긱벤치에서 쫓겨났던 삼성,
점수 조작 논란으로 퇴출을 당했던 삼성. 엑시노스는 피하라는 말이 돌던 삼성. 그 삼성의 엑시노스 2600이 베이스마크 레이트레이싱 같은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출당했던 이름이 1등으로 돌아오는 그림. 서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레이트레이싱은 게임에서 빛의 반사, 물에 비치는 장면, 그림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현실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연산이 무겁기 때문에 예전엔 비싼 게이밍 PC에서나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그걸 스마트폰 칩이 해냅니다. 숫자도 던져집니다. 불칸 기반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2600이 27,478점,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엘리트 5세대가 27,875점, 차이는 397점, 비율로는 1%도 안 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더 날카로운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성능의 일관성. 엑시노스 2600을 오래 반복해 돌렸더니 성능 변동폭이 3.4%에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예전 엑시노스는 초반엔 빠르다가도 열이 오르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경험이 많았다고들 말하죠. 게임하다 프레임이 반토막 나는 그 현상. 스로틀링입니다. 그 고질병이 줄었다면 숫자보다 체감이 달라집니다. 1시간을 돌려도 2시간을 돌려도 처음 속도를 거의 유지한다는 메시지니까요. 3.4%면 사람 손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말도 붙습니다. 끊김의 짜증을 줄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벤치마크 점수가 높으면 뭐 하냐고요. 내 지갑이 편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갑과 바로 연결됩니다. 다시 숫자를 꺼내봅시다. 퀄컴 스냅드래곤 칩 하나에 $190, 약 26만 원. 삼성 엑시노스를 만들면 원가 $30, 약 4만 원. 칩 하나당 22만 원 차이입니다. 이걸 생활로 번역하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갤럭시 S26 가격이 왜 100만 원을 넘고 왜 자꾸 오르냐고 불만이 나오죠. 그 가격 안에 퀄컴에게 주는 칩값이 26만 원어치 들어가 있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폰 가격의 거의 4분의 1. 여러분이 폰을 살 때마다 26만 원이 미국 샌디에이고 쪽으로 날아간다는 그림입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더 거칠어집니다. 삼성이 퀄컴에게 칩값으로 쓴 돈이 2022년에 9조 3천억 원, 2023년에는 11조 원을 넘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2025년은 3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인데도 이미 11조 원에 육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속도가 보이죠? 삼성 판매가 늘수록 퀄컴 통장도 더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만약 삼성이 26만 원짜리 칩을 4만 원짜리 자기 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칩 하나당 22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갤럭시 S 시리즈를 1년에 3천만 대 판다고 치면 절감 규모는 수조 원으로 커집니다. 그 돈은 삼성의 영업이익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가격을 누르는 쪽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원가 절감보다 협상력의 역전입니다. 엑시노스가 무너져 있을 때는 퀄컴이 가격 올립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엑시노스 2600이 성능과 발열, 일관성이라는 문장을 증명해 간다면 삼성은 다른 문장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중을 엑시노스로 올리겠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뀝니다. 20해 동안 매년 12조 원을 내며 고개를 숙이던 쪽이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 시스템 LSI 쪽에서 엑시노스 2600의 공급 단가를 퀄컴 대비 $20에서 최대 $30 낮게 책정하고 물량 확대를 시도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성능이 받쳐준다면 삼성 MX 입장에선 안 쓸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다 된 거 아니냐고요. 퀄컴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가장 큰 벽은 다시 수율입니다. 엑시노스 2600의 이 나노 GAA 공정 수율이 현재 50%대로 추산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10개 찍으면 5개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퀄컴 물량을 전부 대체하려면 70에서 80%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6도 전량 엑시노스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스냅드래곤과 병행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이나 유럽엔 엑시노스, 미국이나 일본엔 스냅드래곤 같은 방식이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가장 비싸고 간판인 최상위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도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뜻은 명확하죠. 삼성 스스로도 아직 간판 제품을 전량 자체 칩으로 내걸 만큼의 확신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벤치마크 점수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은 여러분 손안에서 치러집니다. 실제로 한 달, 두 달을 쓰면서 게임을 돌리고 영상을 찍고 메신저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러 일을 동시에 했을 때 정말 안 뜨거운지, 정말 안 버벅이는지 그 경험이 쌓여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박힌 공식이 쉽게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는 발열이 별로다. 이 문장을 지우려면 숫자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퀄컴을 완전히 끊어내는 노가웃이 아니라 처음으로 들어간 유효타입니다.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20회 동안 링 위에서 맞기만 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매 라운드 얻어맞고 코너에 몰리고 관중석에선 은퇴하라는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체육관으로 돌아가 조용히 갈아엎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의 턱에 주먹이 한 번 닿았습니다. 노가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으로 휘청합니다. 관중석도 잠깐 조용해집니다. 저 선수 달라진 거 아니야. 지금 삼성의 위치가 딱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과가 갤럭시 한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이 나노 GAA로 이런 칩을 만들어냈다는 메시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던져집니다. 우리 공정으로도 가능하다.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광고판이 될 수 있고 그 광고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적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갈 문장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20회 동안 매년 12조 원을 내며 고개를 숙이던 쪽이 마침내 주먹을 들었고 그 주먹이 처음으로 상대의 턱에 닿았습니다. 이 한 방이 판을 뒤집을지 아니면 또 다른 라운드를 불러올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은 이번에 퀄컴의 턱을 제대로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